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울로 보면 여전히 같은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1년에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이 거의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점점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힘이 없는 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근육은 관리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고 영양과 습관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분을 보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기 단백질은 물론 좋지만 노년의 몸에는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이 더 흡수가 잘 되고 위장과 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는데도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고요. 식단을 분석해 보니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대부분은 국이나 밥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제가 제안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소고기 대신 하루 한 끼에 콩 반 컵만 추가해 보세요. 놀랍게도 2달 뒤 김 어르신은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린다고 했습니다. 근육량 검사에서도 분명히 수치가 올랐습니다. 음식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고기보다 약하지 않나요? 콩만 먹으면 근육이 생기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답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기보다 더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 5가지 근육 합성을 돕는 식단 조합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 3가지를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수명과 직결된 기관입니다. 미국의 한 장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삽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걷고 손으로 밥을 먹고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건강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의 몸을 지켜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10년 뒤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되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 없이 근육을 되살리는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조합. 그 첫 번째는 바로 하카치 콩입니다. 콩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가장 익숙한 음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된 단백질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에는 힘이 있고 콩에는 단백질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반대로 말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콩을 완전 단백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콩 단백질의 아미노산 균형은
닭가슴살보다 더 완벽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부,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그리고 콩나물. 이 친숙한 식품들은 모두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병아리콩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류신과 이소류신이 풍부합니다. 검은콩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덕분에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늦춥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기입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60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중 21g만 콩으로 충족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부 반모, 삶은 콩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고령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콩을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 유지율이 18%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콩을 많은 노인들이 충분히 먹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콩은 밋밋하다, 고기보다 힘이 안 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 효율의 문제입니다. 고기는 소화에 4시간 이상 걸리지만 콩은 평균 2시간 이내에 흡수됩니다. 노화로 인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콩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고령화된 일본에서는 단백질 식사의 기준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고기 대신 콩, 두부, 나토, 병아리콩을 기본으로 한 식물 단백질 플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80세 이상 인구의 평균 보행 속도가 향상되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콩만 먹으면 충분할까요?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률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근 메타 분석 결과는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근육 합성 효과가 같다고 밝혔습니다. 즉, 문제는 종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안정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죠.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드려볼까요? 아침엔 따뜻한 두유 한 잔과 삶은 검은콩 몇 숟가락, 점심엔 두부조림 또는 병아리콩 샐러드, 저녁엔 밥에 콩을 섞어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콩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던데 괜찮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콩의 껍질에는 가스를 만드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반 컵 정도에서 시작해 점차 늘리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삶은 콩보다 두부나 된장, 청국장 형태로 섭취하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콩은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닙니다. 노화된 근육을 다시 채워 넣는 식물의 힘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콩이 내년에 당신 걸음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 회복에 탁월한 곡물 단백질의 제왕, 바로 퀴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곡물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퀴노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은 알갱이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 불립니다.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는 1000년 넘게 전사들의 체력식으로 쓰였고, 나사는 우주 비행사 식단에 포함시킬 만큼 영양이 완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퀴노아의 단백질 함량은 쌀보다 2배 이상, 아미노산 구성은 소고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을 먹기만 해서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보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퀴노아는 이 모든 역할을 한 번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그건 외국 곡물이라 비싸고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도 500개 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양보다 습관입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 퀴노아를 밥 한 컵당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고소한 향과 함께 쌀밥보다 오래 포만감이 유지되고 근육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젊을 땐 체격이 좋았는데 70을 앞두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보행이 불안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은 정상의 95% 수준이었습니다. 매 끼니에 퀴노아를 추가하고 가벼운 계단 오르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달 후 근육량은 11%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퀴노아 덕분에 다시 시장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퀴노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당뇨가 있는 노인에게는 특히 유익합니다. 퀴노아의 섬유질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단백질과 함께 근육의 에너지 공급을 돕습니다. 실제로 2021년 영양학회 논문에 따르면 퀴노아 섭취군은 같은 칼로리의 흰쌀밥 섭취군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7% 높았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학술 논쟁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일부 연구자들은 퀴노아의 단백질은 식물성이라 근육 성장에는 제한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식물성이라도 미네랄 조합이 뛰어나면 오히려 노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반박합니다. 즉, 퀴노아는 단백질이 많을 뿐 아니라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곡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쌀밥의 섞기. 백미 90%, 퀴노아 10% 비율이면 이상적입니다. 둘째, 죽이나 미음의 섞기. 위가 약한 분들은 물에 푹 삶아 죽처럼 먹으면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셋째, 샐러드에 뿌리기. 삶은 퀴노아를 채소 위에 올리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동시에 보강됩니다. 한 가지 더, 퀴노아에는 사포닌이라는 천연보호막 성분이 있어 조리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1주 2분 정도 헹궈야 쓴맛이 사라집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퀴노아가 그렇게 좋은데 매일 먹어야 하나요? 답은 일주일에 3, 4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밥에 섞어도 2개월 후에는 근육의 단단함이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선택, 한 숟가락의 습관이 쌓여 몸이 바뀝니다. 고기 대신 퀴노아 한 숟가락으로도 당신의 다리는 다시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퀴노아와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단짝 콤보입니다. 바로 귀리와 렌틸콩입니다. 귀리와 렌틸콩은 따로 먹어도 훌륭하지만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두 손이 맞잡혀야 힘이 생기듯 이 두 식품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귀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이고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핵심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귀리는 흔히 오트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침 식사로 먹지만 한국식으로는 미음, 죽 혹은 밥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귀리의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과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동시에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쉽게 말해 귀리를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문이 더 잘 열리는 것입니다. 렌틸콩은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등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 렌틸콩은 소화가 빠르고 노인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인도에서는 노인의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필수 아미노산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한 컵의 렌틸콩에는 단백질이 약 10g 들어있고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두 식품을 함께 먹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귀리에는 단백질이 있지만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렌틸콩에는 그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렌틸콩에는 섬유질이 적은데 귀리가 이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영양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의 황금 비율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캐나다 영양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귀리와 렌틸콩 식단을 8주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8% 향상되었고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흡수되는 효율이 다르다는 사실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3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어렵고 아내는 근육이 약해 자주 넘어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하루 한 끼 흰쌀 대신 귀리 30과 렌틸콩 30글 섞어 밥을 지으세요. 처음엔 낯선 맛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손목 근육이 단단해졌다고 했습니다. 검사에서도 근육량이 9% 증가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부부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과학적 논의 하나를 덧붙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곡물 단백질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곡물 플랫콩 조합은 동물성 단백질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귀리와 렌틸콩을 함께 먹으면 소고기 한 접시와 같은 단백질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밥 지을 때 귀리와 렌틸콩을 함께 넣고 물은 평소보다 약간 더 넣어 부드럽게 익히세요. 또는 오트밀처럼 끓여 아침 식사로 먹어도 좋습니다. 꿀이나 바나나를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귀리와 렌틸콩의 진짜 힘은 지속성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까지 안정시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몸의 에너지 공장이고 귀리와 렌틸콩은 그 공장에 연료를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끼, 귀리밥 한 공기. 그 꾸준함이 3주 후 당신의 다리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지방 단백질, 아몬드와 호두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기름기 없는 음식만 떠올립니다. 단백질,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자라려면 단백질을 지탱해주는 좋은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아몬드와 호두, 이 두 가지 견과류입니다. 의학적으로 아몬드와 호두는 지방 단백질, fat protein 이라 불립니다. 즉, 지방 속에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근육 세포막을 보호하여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르치네. 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뇌와 신경계 회복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와 호두는 근육의 방패이자 세포의 윤활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아몬드 10알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25% 느렸습니다. 또한 70세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한 미국 보스턴대의 실험에서는 하루 호두 60알을 섭취한 그룹에서 보행 속도와 손학력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방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견과류에 지방이 많아 오히려 체중을 늘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상실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포만감을 높이고 대사 효율을 개선하여 오히려 체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좋은 지방은 근육을 보호하고 나쁜 지방을 밀어내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의 이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그런데 호두는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공 단백질 파우더보다 자연 그대로의 지방 단백질은 위에 부담이 없고 흡수가 부드럽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하루에 아몬드 7알, 호두 3쪽을 섭취했습니다. 2달 후 체중은 변하지 않았지만 체성분 분석에서 근육량은 증가하고 지방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두가 제 약보다 낫네요.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아몬드 5를 7알, 저녁 식사 후 호두 2의 3쪽이면 충분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코팅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그냥 생아몬드나 생호두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씹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잘게 부서질수록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최소 20회 이상 꼭꼭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가 들수록 입안에 저작 근육 씹는 근육탈도 약해집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씹는 행위 자체가 근육 운동이 되어 턱과 얼굴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근육 운동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매일 그렇게 먹기 귀찮은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지방이 축적되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작게, 꾸준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마치 조용한 건축가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몸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당신이 오늘 이 2가지를 꾸준히 먹는다면 3개월 뒤 당신의 다리 근육은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편 이야기를 해봅시다.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망치는 4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이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죽이나 바나나 하나면 충분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근육 감소증의 시작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며 근육 단백질 일부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근육이 가장 허기진 시간대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근육을 태웁니다. 즉, 아침에 단백질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근육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서울의대 노화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총
단백질의 30% 이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이 1.4배 높았습니다. 또 아침을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는 그룹은 5년 안에 근육감소증 위험이 68%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질 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도 동반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찾아옵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어르신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아침엔 밥 한 숟갈도 못 넘겨요. 그래서 그냥 미숫가루 마셔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미숫가루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10년 유지하면 체중은 그대로여도 근육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16국인 이상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부 반모, 삶은 달걀 1개, 콩 1줌, 두유 1잔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아침 햇살을 10분만 쬐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의식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는 하루 단백질 총량만 채우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노화의학 학회에서는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 영양학 티미 누트리션의 핵심입니다. 70대 김모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을 늘 죽으로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두유 1잔과 삶은 달걀 1개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낮에 덜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근육량 검사에서도 실제로 5% 증가했습니다. 단 한 달,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식사는 근육을 키우는 식사인가요? 아니면 근육을 잃게 만드는 식사인가요? 이 질문이 내일 아침 메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자랍니다. 단, 그 시작은 단백질로 여는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걀 1개, 두부 반모, 혹은 두유 1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다시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만 먹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것이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단백질은 열심히 챙겨 먹는데 근육이 늘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근육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움직임으로 완성됩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건물로 비유하자면 벽돌에 불과합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없다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겨주는 운반자이자 촉매제입니다. 서울대병원 노화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섭취하고 2시간 이내에 근육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합성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즉,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단백질의 절반 이상은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많이 먹어도 살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라 하면 꼭 헬스장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몸이 약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극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도 충분히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3가지 동작만 하루 10분씩 실천해 보세요. 의자 무릎 들기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5초간 유지 후 내립니다. 각각 10회씩
발끝 펴기 운동,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당겼다, 펴기를 2회 반복합니다. 손 쥐었다, 펴기 운동. 송은육은 팔과 어깨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의 연구에 따르면 침대 운동만 꾸준히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하지 근육량이 8주 만에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이 주제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식단이 더 중요하다. 멀스 운동이 핵심이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단백질이 재료라면 운동은 설계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의 박정자 어르신은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지만 여전히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움직이세요. 꼭 앉아서 해도 됩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3주 후 이제 일어설 때 덜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근육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움직여야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한 번의 동작, 한 번의 긴장, 그 순간의 근육은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그때 단백질이 달려와 그 틈을 채웁니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은 한 몸의 두 날개입니다. 오늘 저녁 단백질을 드셨다면 5분만이라도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며 다리를 들고 손을 쥐었다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힘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을 먹고도 흡수가 안 되는 식습관.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세 가지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데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부도 먹고 콩도 먹는데 왜 몸은 그대로죠? 그 이유는 단백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몸속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커피를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필수인데 커피가 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습관인 분들이 많지만 이때 카페인은 단백질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90분 뒤에 커피를 마셔야 단백질이 온전히 흡수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짠 음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짜게 먹으면 체내 나트륨이 과도해져 단백질 합성 효소가 억제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근육세포 안에 수분을 빼앗아 근육이 쉽게 탈수되고 수축력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몸은 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노인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근육은 염분보다 물을 좋아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간장, 다시마 국물로 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육의 과다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간편식에는 인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을 방해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몸은 피로를 느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이 평균보다 14% 낮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몸속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커피, 소금, 가공식품,
이 세 가지는 단백질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려면 단백질을 지켜주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카페인과 나트륨은 근육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생화학 연구는 반대로 세포 내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질 때 근육 회복 효소가 비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회복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67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두유를 마셨지만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식후 반드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 커피를 1시간만 늦춰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2주 뒤 몸이 훨씬 가볍고 오후 피로가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의 양은 그대로였지만 흡수율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습관으로 유지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백질 60g 챙기더라도 커피와 염분이 방해하면 절반만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식후 커피는 1시간 후, 음식은 싱겁게, 인스턴트는 줄이기. 이 3가지 습관만 고쳐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의 함정. 편리하지만 노인의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나 인터넷을 보면 단백질 파우더, 고농축 쉐이크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마치 그 한 잔이면 하루 단백질이 완벽히 채워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밥보다 보충제가 편해요.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숨은 함정을 아셔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대부분은 유청단백, 웨이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흡수가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 몸은 다릅니다. 노화된 간과 신장은 과도한 단백질 대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간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신장은 과부하를 받습니다. 결국 몸은 피로해지고 오히려 근육 합성이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감소증 환자에게 고농축 단백질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시켰을 때 간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에는 첨가당과 합성향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려다 지방간을 만드는 셈이죠. 실제로 보충제를 매일 섭취하는 60세 이상 남성 중 약 37%가 간 수치 상승을 경험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충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의학용 단백질, 의사 처방용 가를 선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연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콩, 퀴노아, 귀리, 렌틸콩, 아몬드와 호두, 이 5가지를 꾸준히 먹는 것이 비싼 보충제 한 통보다 훨씬 더 강한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학문적인 논쟁이 흥미롭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노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노화학회는 명확히 결론을 냈습니다. 보충제는 일시적 보조일 뿐 기본 영양의 대체물이 아니다. 몸은 자연스러운 식품 속에서 단백질을 인식하고 그때 비로소 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진료 중 만난 76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단백질 파우더를 3스푼씩 타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피로감이 늘고 배에 가스가 차며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파우더를 절반으로 줄이고 점심엔 두부 한 모를 추가하세요. 한 달 후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우더 줄였는데 오히려 기운이 나요. 몸은 정직합니다. 필요 이상을 넣으면 과부하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단백질 보충제는 응급수리일 뿐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몸입니다. 몸은 자연의 리듬으로 회복할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음식으로 천천히,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단백질 쉐이크를 손에 들고 계신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귀찮음을 덮는 걸까? 편리함은 잠깐이지만 습관은 평생 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좋은 음식과 4가지 위험 습관, 이 둘을 모두 체험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3개월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0대 초반의 한 노부부 정석호 씨와 그의 아내 오정순 씨. 결혼 45년 차, 은퇴 후에는 시골집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전엔 2계단씩 올라갔는데 이젠 한 칸도 버겁더라. 그 말은 담담했지만 표정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걸 보며 밤마다 걱정했다고 했죠. 정 씨는 병원에서 근감소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오직 식습관과 운동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콩 먹는다고 근육이 늘겠어요? 하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두유와 달걀, 점심엔 퀴노아밥, 저녁엔 두부와 아몬드. 운동은 단 10분, 의자 무릎 들기와 발끝 펴기만 했습니다. 첫 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 다리에 약간의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던 날, 그가 병원 문을 열며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걸을 때 다리가 다시 내 다리 같아요.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근육량이 8% 증가했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몸이 나를 믿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몸의 회복을 스스로 느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변화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희망과 의지에 반응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세포의 성장 신호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진다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학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근감소증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 씨는 단 3개월 만에 근육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약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 플러스 작은 운동 플러스 꾸준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환자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도 말합니다.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의 발끝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그들의 마음은 젊었습니다. 한 노부인의 편지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퀴노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먹고 나서부터 손에 힘이 돌아왔어요. 주먹이 쥐어지니 삶이 다시 쥐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지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걷는 힘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존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단백질과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몸은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5가지 좋은 음식과 4가지 나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삶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그 대비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선택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5가지. 콩, 퀴노아, 귀리 렌틸콩, 아몬드, 호두.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몸 안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것. 콩은 기본을 씁니다. 퀴노아는 그 구조를 단단히 묶어주고 귀리와 렌틸콩은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며 아몬드와 호두는 세포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몸속의 작은 공장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처럼 필요한 세포를 깨우고 닳아버린 근육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반면 나쁜 습관 4가지는 그 공장의 전원을 끕니다. 아침을 탄수화물만으로 때우는 습관, 운동하지 않는 편안한 하루, 커피와 짠 음식, 가공식품으로 채워진 식탁,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만능으로 믿는 태도. 이 4가지는 조용히 근육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단백질 합성 저하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 상태. 이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가능합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먹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세포는 이 주인이 나를 다시 믿기 시작했구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근육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노화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이를 먹는다. 그 말은 과학이자 철학입니다. 여러분, 근육이란 단지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독립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아이들의 도움 없이도 일어설 수 있는 자존심. 이 모든 것이 근육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2사람의 노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식탁 위에 두부와 귀리밥, 아몬드를 올려놓고 매일 10분씩 다리를 들며 웃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식탁 위에 인스턴트 컵라면과 단백질 쉐이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1년 뒤 2사람의 몸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지 그대로 몸에 기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새롭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들은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다짐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지 음식과 운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다시 믿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기억하고 근육은 기다립니다. 한 번이라도 움직였던 세포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5가지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콩, 퀴노아, 귀리와, 렌틸콩, 아몬드, 호두. 이 5가지는 단지 식재료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침엔 단백질로 시작하고 몸은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뒤. 보충제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바꾼 만큼 정확히 그만큼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두부반 뭐를 추가하는 일, 내일 아침 5분만 다리를 드는 일, 그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서 1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알았으니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고, 걷고, 웃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몸은 당신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콩이었나요? 퀴노아였나요? 아니면 귀리밥?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당신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단단한 하루 되세요.